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낄거리는 쇠바퀴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소리의 주인은 78배 김덕구였다.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는 남들이 버린 라면 박스와 신문지 뭉치를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리어카에 싣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폐지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다 해도 3,000원밖에 안 되겠는데. 고물상 주인이 건네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 덕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낡은 작업조끼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신발은 뒤축이 다 닳아 있었다.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전형적인 빈민 독거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땅거미가 내려앉고 가로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저녁 7시가 되면 기이한 변신이 시작되었다. 덕구는 동네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대박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낮에 그 초라한 행색 그대로였지만 그의 태도는 묘하게 당당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익숙하게 가장 안쪽 구석진 룸으로 향했다. 이모, 여기 늘 먹던 걸로 줘. 50만 원어치 맞춰서. 주문 소리에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젊은 커플이 젓가락질을 멈췄다. 50만 원. 4인 가족이 와서 배불리 먹어도 나오기 힘든 금액을 저 허름한 노인이 아무렇지 않게 주문한 것이다. 식당 주인 박 여사가 익숙한 듯 숯불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다른 알바생을 시키지 않고 직접 덕구의 테이블을 세팅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고기 상태 제일 좋은 놈으로 썰어뒀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엔 깍듯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이 묻어 있었다. 덕구는 품속 깊은 곳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노란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다발이 언뜻 보였다. 폐지 3,000원을 벌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액수였다. 저 할아버지 봐. 진짜 뭐 있는 거 아냐? 소문이 맞나 봐. 저번에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는데 저 할배 사실 강남에 빌딩만 2채 있는 알부자래. 에이, 무슨 알부자가 폐지를 주어? 내 생각엔 불법 도박 자금 세탁해주는 전주 같아. 저 돈 봐, 다 현금이잖아.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덕구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는 묵묵히 빈 불판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부자의 것도 범죄자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쓸쓸한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덕구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7시 10분 전. 곧 그들이 올 시간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전되어 결국 식당 밖을 넘어갔다. 누군가 덕구가 현금 다발을 꺼내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다. 제목, 실시간 우리 동네 미스터리. 폐지 줍는 노인이 매일 밤 50만 원 현금 탕진함. 이거 탈세각 아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게시물은 국세청 탈세 제보센터의 모니터에 띄워지게 된다. 동네의 기이한 소문이 공권력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순간이었다. 국세청 조사국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벨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팀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꽂혔다. 이민우 조사관. 이번에도 헛물 켠 거야? 강남 사채왕 놓친 게 벌써 3번째라고. 이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5년차 조사관 승진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액 체납자 추적에서 연거푸 실패하며 그의 입지는 벼랑 끝으로 몰려 있었다. 팀장은 민우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쐐기를 박았다. 이번 분기 실적 펑크나면 인사고과는 기대도 하지 마. 알았어. 팀장이 자리를 뜨자 민우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억울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놈들이 나쁜 건데 무능한 놈 취급받는 건 늘 자신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마우스를 굴리며 탈세 제보 접수 현황을 훑어보았다. 그때 유독 이질적인 제목 하나가 그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제보 폐지 줍는 노인이 매일 밤 현금 50만 원씩 고기 파티를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 민우는 코웃음을 쳤다. 노망난 노인의 기행이거나 동네 사람들의 과장이겠거니 싶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민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사진 속 노인의 손에 들린 것은 분명 신권 5만 원권 다발이었다. 잠깐만. 폐지 줍는 노인이 매일 50만 원을 쓴다고. 한 달이면 1,500만 원이야.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었다. 민우의 오랜 촉이 경고등을 켰다. 그는 즉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김덕구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모니터에 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신고 소득 0원. 재산세 납부 내역 없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서류상으로는 굶어 죽기 직전인 빈민이 현실에서는 매일 밤 호화스러운 현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빙고. 민우의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갔다. 폐지 줍는 행색은 위장일 뿐이다. 뒤에는 분명 불법 도박 자금이나 누군가의 차명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노인은 자금 세탁을 위해 고용된 바지 사장일 수도 있었다. 이거다. 이걸 잡으면 실적은 단숨에 만회된다. 출처불명의 현금 다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게다가 폐지 줍는 노인의 반전이라는 스토리는 언론 플레이하기에도 딱 좋은 소재였다. 민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고성능 망원 렌즈가 달린 DSLR 카메라를 꺼냈다. 그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김덕구 씨, 당신 돈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군요. 민우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옆자리 동료에게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나 현장 좀 다녀온다. 대어 하나 낚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사무실을 나섰다.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의 눈빛이었다. 이민우의 검은색 세단은 대박 고깃집 건너편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멈춰섰다. 차창을 살짝 내리자 빗방울 섞인 눅눅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카메라를 들어 렌즈 초점을 맞췄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회장님, 오후 7시 정각. 골목 어귀에서 덕구가 나타났다. 낮에 끌던 리어카는 보이지 않았지만 구부정한 등과 허름한 옷차림은 그대로였다. 덕구가 식당 안으로 사라진 지 5분쯤 지났을까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승합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청년 대여섯 명이 우르르 내렸다. 하나같이 짧게 깎은 머리에 검게 그을린 피부, 팔뚝에는 알 수 없는 흉터나 거친 근육들이 돋보였다. 험상궂은 인상은 누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이나 학생은 아니었다. 빙고. 사이즈 딱 나오네. 민우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의 눈에 저들은 영락없는 조직폭력배 하부 조직원들, 일명 깍두기들이었다. 청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익숙한 듯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카메라 셔터를 연사로 눌렀다. 차락, 차락, 차락.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 풍경은 민우의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덕구는 식당 가장 안쪽, 외부 시선이 차단된 무궁화 룸으로 청년들을 데려갔다. 식당 주인 박 여사는 황급히 룸의 블라인드를 내렸다. 밀폐된 공간, 건장한 사내들, 그리고 돈줄을 쥔 노인. 모든 정황이 비밀 회합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이쿠, 블라인드까지 치시고. 아주 대놓고 수상합니다. 민우는 좀 렌즈를 최대한 당겨 블라인드 틈새를 노렸다. 희미하게나마 내부의 모습이 잡혔다. 놀랍게도 상석에 앉은 건 덩치 큰 청년들이 아니라 늙고 초라한 덕구였다. 청년들은 덕구의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리거나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았다. 저 노인네 단순 바지 사장이 아니었어. 진짜 전주 돈주였나?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듯 덕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익숙한 비닐팩을 꺼내 박 여사에게 건넸다. 박 여사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고 영수증 출력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금 결제에 무자료 거래. 빼박이네. 민우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프레임에 담았다. 탈세의 가장 확실한 증거, 현금 영수증 미발행 현장이었다. 청년들은 식당을 나서는 덕구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은 마치 조직의 보스를 배웅하는 조폭들의 형님 인사 그 자체였다. 민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 김덕구, 조직 자금관리책 및 실질적 지배주주 의심. 세무조사 시급. 차 안의 어둠 속에서 민우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낚싯바늘에 미끼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조사국 사무실 한쪽 벽면, 화이트보드 위에는 민우가 찍어온 사진들이 범죄 조직도처럼 촘촘하게 붙었다. 붉은색 마카 펜을 쥔 민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사진들 사이를 선으로 연결했다. 중심에는 김덕구의 사진이, 그 주위로는 건장한 청년들의 얼굴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보세요, 팀장님. 이 녀석들 손 좀 보시라고요. 민우가 확대한 사진을 가리켰다. 고기를 굽고 있는 청년의 팔뚝은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마디는 굳은 살로 울퉁불퉁했다. 일반적인 회사원 손이 아닙니다. 이건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험한 물건을 다루는 놈들의 손이에요. 불법 인력 사무소 관리직이거나 아니면 도박장 수금책들이 확실합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그의 시선에서 덕구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다. 허름한 리어카와 남루한 옷차림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술이었다. 저 노인은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일명 전주이자 실질적인 보스였다. 추가적인 금융 조회 결과는 민우의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찾았습니다. 김덕구 명의의 휴면 계좌. 모니터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팀원들이 웅성거렸다. 수십 년 전 한꺼번에 입금된 수억 원대의 뭉칫돈. 그 돈은 단 한 번의 출금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자에 이자를 더하며 불어나 있었다. 기초수급자가 통장에 억소리 나는 돈을 묵혀두고 있다. 그리고 매일 밤 현금을 뿌린다. 답 나왔네. 이거 100% 검은 돈입니다. 민우의 눈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 돈이 과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해 둔 것이거나 차명으로 관리되는 비자금이라고 단정지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게 만들면 소득세법 위반은 물론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할 수 있는 대어였다. 시간을 더 끌면 눈치채고 자금을 세탁하거나 빼돌릴 수 있습니다. 놈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 현금 거래가 오가는 그 순간을 덮쳐야 합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며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의 잠복은 무의미했다. 이제는 확실한 물증인 장부를 확보하고 신병을 인도해야 할 때였다. 내일 저녁 7시 놈들이 고기를 굽기 시작할 때 들이닥칩니다. 장부 압수하고 전원 연행한다. 민우의 비장한 선전포고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단칸방. 덕구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외풍이 들어 코끝이 시려왔지만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애들 고기 좀 넉넉히 더 얹어줘야겠구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올 아이들의 허기진 얼굴을 떠올리며 덕구는 내일 챙겨갈 돈 봉투를 베개 밑에 소중히 밀어넣었다. 자신을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덕구는 그렇게 행복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서로 다른 목적, 서로 다른 50만 원의 의미를 품은 두 사람의 밤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장대비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렸다. 빗줄기는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지만 이민우의 귓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이 쿵쿵 울려 퍼졌다. 타겟 확인. 전원룸 안에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복 팀원의 짧은 보고가 들려왔다. 민우는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비장함을 넘어 서늘하기까지 했다. 그의 뒤로 검은 우비를 입은 조사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식당의 앞뒤 출입구를 봉쇄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은 딴 세상이었다. 뿌연 연기 사이로 노릇하게 구워지는 삼겹살 냄새가 빗물을 타고 흘러나왔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주인 박 여사는 밖에 살벌한 분위기는 꿈에도 모른 채 부지런히 주방과 홀을 오가며 고기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매상 좋은 저녁 장사일 뿐이었다. 민우는 빗물을 닦아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7시 30분. 술잔이 몇 순배 돌고 경계심이 가장 허물어졌을 시간. 지금이다. 진입해. 민우의 수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대기하던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식당 문을 향해 쇄도했다. 한편 무궁화 룸안. 덕구는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를 집게로 뒤집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청년들은 볼이 미어터져라 고기를 입에 넣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거친 노동에 시달린 그들에게 이 시간은 유일한 위로이자 축제였다. 어르신,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다. 한 청년이 소주잔을 들고 일어나 감사를 표하려던 찰나였다. 쾅! 고요하던 룸의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이민우가 들이닥쳤다. 찬바람과 함께 비릿한 빗물 냄새가 따뜻한 방 안으로 확 밀려 들어왔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전원 동작 그만. 민우의 고함이 천둥소리처럼 방 안을 뒤흔들었다. 즐겁게 오가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고 화기애애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민우의 고함에 놀란 청년 중 하나가 손을 떠는 바람에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청년들은 엉거주춤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주방에서 달려나온 박 여사가 사색이 되어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들 뭐야?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뒤따라 들어온 건장한 조사관들에 의해 제지당의 벽 쪽으로 밀려났다. 민우는 또벅또벅 덕구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공무원증을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리꽂았다. 불판 옆에 놓인 상추 바구니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김덕구 씨, 자금 출처 불분명한 현금 과다 사용 및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일체 협조하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써슬퍼랬지만 정작 당사자인 덕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집게를 들어 불판 위에서 타들어가기 직전인 고기 한 점을 무심하게 뒤집을 뿐이었다. 고기 탄다. 얼른들 먹어라. 덕구의 태연한 한마디에 민우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민우는 덕구가 쥐고 있던 집게를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지금 상황 파악 안 됩니까? 당신들 이 노인한테 무슨 대가 받고 여기서 모이는 거야? 불법 자금 세탁해주고 떡고물 받아먹는 거지. 민우가 청년들을 향해 범죄자 취급하며 쏘아붙였다. 험상궂게만 보였던 청년들의 얼굴이 억울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입안에 든 고기를 삼키지도 못한 채 웅얼거렸지만 겁에 질려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이방 샅샅이 뒤져. 이중 장부랑 차명 계약서 어디엔가 숨겨놨을 거야. 바닥까지 다 뜯어서라도 찾아내. 민우의 지시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옷걸이에 걸린 청년들의 점퍼 주머니를 뒤지고 방석 밑을 들추기 시작했다. 난장판이 되어가는 방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덕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참. 애들 밥 먹는데 체하게. 덕구는 주섬주섬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민우가 움찔하며 긴장한 순간 덕구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닌 꼬질꼬질한 낡은 비닐팩 하나였다. 이거구만. 이 안에 불법 자금 내역 다 들어있는 거지. 민우는 덕구의 손에서 비닐팩을 거칠게 낚아챘다. 덕구가 안 돼 하며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손을 뻗었지만 건장한 조사관들이 그의 팔을 막아섰다. 민우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닐팩을 뒤집어 탁자 위에 쏟아부었다. 투두둑. 하지만 쏟아져 나온 것은 빳빳한 비밀 장부나 차명 계좌 리스트가 아니었다. 곰팡내 나는 낡은 통장 하나와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 그리고 빛바랜 청년의 증명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이게 뭐야? 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낡은 통장을 집어들었다. 국민은행 로고조차 옛날 디자인인 좋기 30년은 되어 보이는 통장이었다. 그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통장을 펼쳤다가 첫 페이지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고 숨을 멈췄다. 1995년 10월 12일 입금 1억 5천만 원 한성공단 산재 사망 보상금. 1995년 11월 05일 입금 5천만 원 대한생명 사망 보험금. 민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입금액은 당시 시세로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거액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출금 내역이 단 한 줄도 없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돈은 이자에 이자만 불어나며 통장 안에 고스란히 갇혀 있었다. 사망, 보상금, 민우의 시선이 흩어진 편지들로 향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이번 월급 받으면 내복 사서 내려갈게요. 봉투 겉면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는 누가 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안부 편지였다. 손 떼지 마.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깼다. 덕구가 어느새 젖은 눈으로 민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뼈에 사무치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건 내 아들 목숨값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민우는 감전이라도 된 듯 통장을 쥔 손을 떨었다. 범죄 수익금인 줄 알았던 그 돈은 불타 죽은 아들의 피와 살이었다. 멍하니 서 있는 민우 대신 뒤에서 울음을 삼키던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박 여사는 민우의 손에서 통장을 빼앗아 흙 묻은 겉면을 소매로 닦아내며 울분을 토했다. 30년 전 공장에 불이 나서 외아들이 죽었어. 그때 받은 보상금이야. 자식 팔아먹은 돈이라고 죄스러워서 10원 한 장 못 쓰고 평생을 폐지 주워 먹고 산 양반한테. 탈세라니. 도대체 무슨 놈의 탈세란 말이야. 박 여사의 절규가 좁은 방 안에 메아리쳤다. 조사관들이 뒤지던 손을 멈췄다. 험악해 보였던 청년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덕구의 얼굴과 통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덕구는 바들거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증명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옷소매로 사진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마치 살아있는 아들을 만지듯 사진을 어루만졌다. 우리 민수가 딱 요맘때 갔어. 32 꽃다운 나이에. 덕구의 시선이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청년들에게 머물렀다. 민우의 눈에 흉악한 조폭으로만 보였던 그들의 얼굴이 덕구의 눈에는 고단한 삶에 찌든 가여운 아이들로 비쳤다. 저 녀석들을 처음 본 게 인력사무소 앞이었지. 새벽 찬 바람 맞으면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 때우는 꼴이. 꼭 내 아들 같아서 발길이 안 떨어지더구만. 덕구는 30년 전 공장 화재로 아들을 잃었다. 아들의 목숨과 바꾼 보상금은 그의 살점과도 같았다. 차마 자신을 위해 10원 한 장 쓸 수 없어 냉골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버텨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굶주린 청춘들을 본 순간 그는 굳게 닫아왔던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오. 내 새끼가 친구들 배불리 먹이라고 주고 간 밥값이지. 그제야 민우는 청년들을 다시 보았다. 험상궂게 보였던 팔뚝의 상처는 칼자국이 아니라 프레스 기계에 찍힌 화상 자국이었고 검게 그을린 피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흘린 땀방울의 증거였다. 그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공단에서 가장 위험하고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구석에 서 있던 덩치 큰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다. 저희 고아원 나오고 갈 데 없어서 공장 전전할 때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 주신 분이 할아버지예요. 생일날 미역국 한 번 못 얻어먹고 산놈들한테 매일 고기 구워주시면서 내 새끼들이라고 불러주신 분이라고요. 청년의 울부짖음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들에게 덕구는 물주가 아니라 아버지였고 매일 밤 50만 원의 삼겹살 파티는 그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위로받는 안식처였다. 민우는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이 범죄 자금 은닉처라고 확신했던 곳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무료 급식소였다. 검은 돈이라 의심했던 현금 다발은 자식을 잃은 아비의 피눈물이었다. 내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민우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렸다. 자신의 실적 욕심과 삐뚤어진 편견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노인과 갈 곳 없는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듯했다. 진실의 무게 앞에 민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탈세, 범죄 자금, 조폭이라는 단어들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억울함에 치를 떨던 청년들은 이제 분노 대신 걱정스런 눈빛으로 덕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누명을 벗는 것보다 덕구의 낡은 통장이 더럽혀진 것이 더 마음 아픈 듯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흩어진 편지들과 통장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마치 국보급 문화재를 다루듯 정중한 손길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물건들을 받쳐들고 덕구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민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어르신의 귀한 뜻을 모욕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우는 덕구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뻣뻣했던 그의 자존심과 오만이 완전히 꺾인 진심 어린 참회였다. 뒤따라 서 있던 팀원들도 하나둘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서슬 펄었던 조사관들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 앞에 선 후배들의 모습이었다. 덕구는 말없이 민우가 내민 통장을 받아 품에 넣었다. 한동안 민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툭 한마디를 던졌다. 됐어. 나라시라는 양반이 의심하는 게 직업인데 어쩌겠어. 덕구는 다시 집게를 들었다. 타들어가던 고기를 뒤집고 상추 한 장을 집어밥과 고기, 쌈장을 듬뿍 올렸다. 투박한 손놀림으로 큼지막하게 싼 쌈 하나가 민우의 입 앞으로 불쑥 내밀어졌다. 자, 아해. 젊은 양반도 다 먹고 살자고 이 짓 하는 거 아닌가. 민우는 얼떨결에 고개를 들었다. 덕구의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온기가 느껴졌다. 얼른 받아먹어. 팔 아프다. 민우는 홀린 듯 입을 크게 벌려 쌈을 받아먹었다. 입안 가득 고소한 기름기와 짭짤한 쌈장의 맛이 퍼졌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씹을수록 목구멍이 뜨거워지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입안에 음식을 가득 문 채 울먹이자 긴장해 있던 청년들 사이에서 풋하고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거 형님, 이제 오해 풀렸으면 우리 고기 좀 먹게 비켜주시오. 배고파 죽겠네. 넉살 좋은 청년의 한마디에 굳어있던 공기가 와르르 무너졌다. 빗소리만 요란하던 방 안에 다시 고기 굽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채워졌다. 민우는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고기를 굽는 덕구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그 어떤 회장님보다 거대하고 위대해 보였다. 그로부터 3년 후 김덕구는 잠을 자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외롭게 폐지를 줍던 노인의 마지막 길은 결코 쓸쓸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검은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은 수백 명의 청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상주가 없는 빈소에서는 수십 명의 아들들이 굵은 눈물을 흘리며 곡을 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승진보다는 사람의 사정을 먼저 살피는 베테랑 조사관이 된 민우는 퇴근길에 홀로 대박 고깃집을 찾았다. 이모님, 저 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고기 냄새가 그를 반겼다. 하지만 가게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카운터 뒤쪽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덕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투박한 나무 현판에 붓글씨로 쓴 문구가 붙어 있었다. 배고픈 청춘 무려. 김덕구 할아버지가 냅니다. 주방에서 나온 박 여사가 민우의 맞은편에 앉으며 숯불을 넣어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옅은 주름이 늘어 있었다. 어르신 가시기 전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이 가게 건물을 사셨어. 그리고 내 명의로 돌려주셨지. 박 여사는 불판 위에 두툼한 고기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 당신이 죽고 나서도 배고픈 아이들이 오면 눈치 보지 말고 실컷 먹여 보내라는 거. 저 현판이 어르신 유언장인 셈이지. 민우는 타오르는 숯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죽은 아들의 목숨값으로 시작된 돈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아들들을 위한 영원한 화수분이 된 것이다. 덕구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서 지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많이 드세요, 김 조사관님. 오늘은 어르신이 쏘는 겁니다. 민우는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3년 전 비 오는 날 덕구가 쌈을 싸주며 건넸던 그 투박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목이 메어왔지만 그는 억지로 밥을 크게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가게 구석 테이블에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덕구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했다. 민우는 소주잔을 들어 벽에 걸린 덕구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건배를 올렸다. 피어오르는 고기 연기 속에서 덕구가 잘 먹고 훌륭한 사람 되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우의 입가에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